예. 캔들과 거래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대략적으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끊어서 여러 번 집중될 수 있게 핵심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단은 캔들 모양과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과의 조합 해석하기,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할 캔들 패턴 몇 가지 실제 사례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캔들의 모양과 의미 이렇게 구별을 해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캔들에 우리가 이 시작한 처음 가격, 그러니까 그날이죠. 당일에 일봉으로 봤을 때 시작한 처음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이제 고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에서 알아야 될 거는 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가, 종가, 저가, 고가. 그래서 아침 시가보다 높게 가격이 높게 종가로 마감하는 게 이제 빨간 장대 양봉, 빨간 양봉이 양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 양봉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져서 하락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음봉,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봉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장중에 나오는 고가, 저가가 그리고 그 꼬리를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침에 첫 출발 가격을 요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흔들면서 시가에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고가까지 찍었는데 종가는 3시 반 종가는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여기 아침 시가는 9시, 종가는 오후 3시 이렇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장중에 움직이는 그 폭이 될 거고요. 이건 반대로 아침에 시가, 고가 근데 떨어져서 종가는 오후 3시에 종가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캔들에서는 요 두 가지만 요 네 가지 의미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이 캔들에 대한 의미는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셔야 되고요. 이제 꼬리가 없고 시가가 저가로 시작을 했는데 종가 고가, 그러니까 꼬리가 굉장히 짧거나요. 이런 캔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락 음봉 캔들에서는 이렇게 꼬리가 작고 종가가 저가고 시가가 고가 부분이면 이런 캔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하시면서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시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 장대 양봉 자리를 찾아야 되고, 이 장대 음봉 자리는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게 아주 짧은 이런 봉을 보기보다는 이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캔들을 초반에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그 다른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윈도우를 한번 다른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네. 자, 영어문으로 넘어가면 자, 화면이 나왔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여기서 2022년 6월 딱 1년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 앞에서 사실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주식이기 때문에 3, 4%가 나온 것도 장대 양봉이에요.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온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 내려올 때니까 일단은 빼보도록 하고요. 눈에 띄는 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라인이 있죠. 여기 장대양봉, 네, 여기 장대양봉,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눈에 띄는 데만 일단 저희가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장대양봉, 그렇죠? 뭐 요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장대양봉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과연 여기 이런 라인들에서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이런 라인들에서 과연 어떤 작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전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툴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장대한 56,340원 요 라인이 되겠고요.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선 굵기를 굵게 이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자, 파란색 라인, 색깔에 맞춰서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56,300원 여기 가격이 나타나 있죠? 화면 왼쪽 좌측에 보시면 네, 가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 네, 이 라인이 되겠네요. 58,125원,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제가 표시한 데랑 아까 선을 그어본 데는 한번 보십시오. 네,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지점이 여기,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여기가 있네요, 그죠? 여기가 걸려 있고요. 다음에 여기 58,000원,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64,000원 부근, 그랬더니 또 여기, 그죠?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뭐 이거를 준비를 한 게 아닌데요. 미리 삼성전자를 제가 계획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크고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주가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딱 제가 이걸 찾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이 장대양봉에 나온 자리들이 겹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또 돌려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신기하게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장대양봉들이 나온 지점들이 바로 굉장히 지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양봉들이 나온 부분들이 지지선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요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양봉 캔들은 결국에는 매수세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그 캔들 모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요 라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 뒤에 이제 지지 저항 그리는 것도 같이 작도하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요런 부분들을 지금 눈으로 익히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장대양봉이 나온 부분들이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네. 자, 한번 요거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처음에 장대양봉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캔들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대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지금 실제 매매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어쨌든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전에 앞에 장대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한번 또 강한 지지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제 그 다음에는 깨고 내려갔더니 지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죠?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려오게 되면 그 앞에 장대가 나왔던 부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종가상 이제 그게 깨고 내려가면 그 아래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중간한 요런 데서 만약에 여기 처음에 다시 싹 다 지우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 네, 여기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그죠? 네, 보세요. 여기를 올라가고 지지를 밟고 올라간 데서 한번 테스트가 나왔죠. 여기 지지를 했죠. 여기까지 깨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도 깨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들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눌림목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한 번에 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왜냐면 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물량을 정리한 게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강한 반등세가 한 번은 꼭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일단은 상승 쪽으로 주식시장에 상승 쪽을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 이 지지 라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하실 때 이런 어중간한 부분에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지지 라인 부근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은 나온다. 예. 그 시도에 따라서 요건 이제 경험을 몇 번 쌓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에서도 반등이 역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깼어요. 깨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을 깼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뜻이 됩니다. 어디까지?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게 돼요. 그죠? 여기는 이제 다시 처음 내려오는 거죠. 네, 여기서 한번 깨고 내려왔다 다시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근데 보십시오. 이 지지를 깨고 내려온 부분이 결국에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과연 지지와 저항이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뚫으면 지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봉들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캔들, 차트 캔들을 편하게 보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큰 장대랑 장대 음봉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이 장대 음봉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결국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많이 찾아보시는데, 단순하게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차트를 보는 시간이 많다고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지를 깼더니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1번 부분에서 깬 지지 부분이 저항이 다시 됐고, 여기를 못 넘고 다시 내려왔더니 어디까지? 밑에. 그럼 요 밑에 지지가 어디 있는지 봐야죠. 51,800원입니다. 앞에는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51,800원 요 라인인데, 이 라인은 뭘까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1,800원 여기 선을 딱 그어줄게요. 그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를. 여기 지금 일봉에서는 안 나오네요. 일봉에서는 지지라인이 안 나오고요. 한참 전으로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봐볼게요. 네, 이거 제가 그려놓은 거네요. 전에. 자, 51,800원이 요 라인인 것 같거든요. 자, 51,800원 라인에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주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일봉에서 보던 프레임을, 시간 프레임을 늘려서 이거 제가 이거 옛날에 적어놓은 건데, 그죠? 이때 물량 넘기고서 이때 기록이 있네요. 네, 자 보시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네요. 이 라인인데 주봉으로 한번 보니까 이 라인이 여기서 장대가 나왔던 부분이네요. 그죠? 처음에 여기도 장대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죠?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잘 마무리를 했네요. 굉장히, 그죠?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도 한번 본 김에 딱 그어줄게요. 주봉에서 한번 딱 그어줄게요. 여긴 어디를 그어야 되냐? 그러면 장대 항목 나온 자리를 앞에 찾아봅시다. 여기서 나왔고, 자, 이 라인을 깨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네요. 그죠?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앞에 과거를 차트를 보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뒤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서 이게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강력한 테스트를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1,800, 52,000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내에서는 뭐냐면 앞에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지 말고 먼저 뭐냐면 가장 가까운 현재 주가에서 가장 가까운 캔들의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찾아주는 겁니다. 네, 일단 주봉 캔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캔들이 되겠죠. 그럼 64,300원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선도 대충 그려주지 이런 생각 말고 명확하게 좀 100원, 200원 단위까지 사실 그려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세밀한 투자자라면.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구나. 여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내가 신규 진입자라면. 근데 만약 이걸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 일단 이건 주봉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상승률이 이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시 이 양봉이 시작된 라인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양봉이 있고요. 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도 양봉이 있고요. 여기가 큰 구간이죠. 이걸 하나의 양봉으로 제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저라면 선을 딱 그어줄 때, 네, 여기를 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양봉에서도 나왔고 이 양봉 구간에서도 지금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지점이죠. 두 개의 양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시 요 캔들, 그죠? 똑같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요 캔들, 그 다음에 이 캔들. 네. 그러면 앞선 지점에서는 51,800원에서 지지가 나온 걸 우리가 과거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확인을 했고, 그러면 만약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네, 매수자의 실전 매매죠. 그럼 여기도, 자, 첫 번째 지지라인 여기 64,100원, 그 다음 지지라인 6만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500원 요 부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 두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지점이 여기구나. 근데 뭐죠?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를 먼저 보자, 이 뒤 거는 나중에 보자. 네, 그것도 물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캔들 패턴을 먼저, 캔들의 어디가 중요한 지지인지 라인들인지 그 장대 양봉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눈에 계속 익히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장대 라인을 깨면 그거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매도에서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원칙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거래량과의 조합을 해석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제가 일단 거래 대금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거래 대금은 뭐냐면 주가 곱하기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량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표를 다시 설정을 할게요. 이거는 뭐 좀 잘못 쳤습니다. 제가 이거는 없애도록 하고요. 지표 추가, 네, 거래량, 네, 삼성전자의 거래량 지금 아래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이제 조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장대 양봉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여기서 어떻게 찾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라인을 가로선으로 그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온 라인도 그어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딜까? 네, 뭐 요 정도. 여기 캔들이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래량 제일 많이 나오는데 봤더니 음봉이네요. 기분이 나쁘네요. 여기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 지점이죠. 시작된 지점이 음봉.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점 요 캔들 여기네요. 여기, 네, 최근에 요 캔들인데 여기서 양봉의 거래량이 많네요. 최근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인데 뭐 양봉은 아닌데 장대는 아닌데 이게 갭이 있죠. 갭까지 치면은 좀 큰 장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량이 많은 지점, 자, 이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 최근에 음봉 캔들이네요. 최근에 음봉 캔들이 있고, 이 앞선 캔들을 봤을 땐 이 양봉 캔들이 되겠네요. 그죠? 이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지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수록 해석을 하실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으면 이거는 거래량이 만약에 작은데 양봉으로 간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약간 어거지 상승이다, 거래량 없이 올리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고점 그렇게 거래량 없이 올리다가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이제 쏟아져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기 위해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질이 좋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나온 부분들을 먼저 우리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음봉의 거래량이 크거든요. 이러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뒤에서 이 거래량을 완벽히 지금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온 상승 캔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준하는 캔들들은 나왔었죠. 이렇게 양봉을 보시면.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슷한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음봉이 떨어진 라인에서 이렇게 줄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시도에서 보시면 이 여기 라인 있죠. 여기가 돌파 시도하려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부족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돌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왜냐면 음봉 거래량은 작게 여기서 이제 이 음봉 거의 거래량이 준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상승 돌파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날 이 음봉의 거래량과 이 양봉의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 날인데 대략적으로 이 거래량이 얘에 준하겠구나 하면 이 음봉의 매도세를 잡아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봉의 라인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요 화면을 잠깐 접어두면 자 지금은 잠시만요. 다시 네 아까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장대 양봉의 시가 저가 그는 장대 음봉의 시가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장대 음봉은 떨어진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뭐 디테일하게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장대 음봉의 시가를 찾으셔야 돼요. 장대 음봉의 시가를 찾으셔야 되고 왜냐면 거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장대 양봉의 출발점 보통 시가가 됩니다. 장대 양봉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캔들들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캔들과 장대 음봉의 캔들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 캔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근데 이 밑에 거래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래량이 장대 양봉 캔들과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에 음봉 캔들이 역시 떨어지는데 음봉 캔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음봉 캔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다가 보통 저렇게 되면 이 장대 양봉에 매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려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이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맞아야 된다. 거래량과 이 캔들 색깔이 맞춰지는 캔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거래량 설정을 전일 대비해서 가격 대비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그 차트에서는 이제 전일 대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돼 있고 자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 아마 전일 대비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빨간색이었죠. 여기가 거래량 빨간색인데 다음날 거래량 줄면 전일 대비 작기 때문에 전일 대비 음수면 파란색으로 거래량이 표시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강, 네, 다시 늘어나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면 다시 빨간색, 전일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면 파란색. 그러니까 캔들의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비교값 이렇게 이전값 전일 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뭐냐면 가격 차트로 하면 예,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자, 캔들의 색깔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양봉일 때 빨간 캔들, 그냥 양봉일 때,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가 아니라 이 색깔에, 캔들이 색깔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요건 이제 사람 대비라서. 그래서 저는 이 캔들, 왜냐면 거래량은 그냥 이 크기로만 보는 거고, 아, 이날이 양봉이 나온 날이구나.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났구나. 요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음봉인데 음봉 캔들 엄청 나왔네, 거래량이. 예.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에 익으시는 걸로 하면 되는데 양봉 캔들 나온 날 거래량 좀 나왔네. 근데 바로 또 음봉 캔들 나온 날 거래 나오니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거래에 나와줬는데 바로 또 음봉이 나와졌어요. 음봉 거래량이. 지금은 매수 매도세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굉장히 호각을 다투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캔들과 거래량 아주 1강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캔들 패턴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왔는데 어떤 캔들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W 패턴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쌍바닥 패턴이에요. 짝꿍댕이. 그래서 일명 짝꿍댕이 패턴인데 자, 여기서 다시 화면으로 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이 짝꿍댕이, 일명 짝꿍댕이 패턴,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아야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골파기 패턴. 요 두 가지만 이번 강의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짝꿍댕이 패턴이 뭐냐? 짝꿍댕이 패턴이 뭐냐 과연? 그럼 이 짝꿍댕이 패턴을 뭐냐면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에서 보시면 자, 바로 여기서 일봉 차트 쭉 내려오죠.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가 이게 바닥이 어딘지 저희는 아직 몰라요. 이 상태에서 그죠? 여기서 한번 찍고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게 바닥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짝꿍댕이라는 거는 자, 기다리세요. 네. 기다려야 되면 어디까지 찍는지.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거죠. 근데 못 찍었잖아요.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더 내려왔어요. 찍었네. 네, 여기가 저점이 됐어요. 다시 이쪽 현재 기준에선 그죠? 그랬더니 짝꿍댕이 패턴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앞에 다시 저항에 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짝꿍댕이는 뭐냐면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이렇게 하고 다시 짝꿍댕이 테스트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보다 높은 자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앞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한 게. 자, 여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하시는 법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만약에 앞에 차트를 돌려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서 차트를 안 보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나라면 매매를 대응할지,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넘겨가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지라인을 깨졌네. 그래서 일단 기다려볼까? 매수를 할까? 아니야. 지지라인을 깨졌어. 다시 올라왔네. 다음날 종가. 움직임이 없네. 종가상 다시 마감을 했네. 상승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하면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그치. 근데 다시 저항을 맞았네.
저항을 돌파를 했어. 다음날 다시 위로 보러 가라겠네. 예, 이런 식으로 저항에 또 맞았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흐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 굉장히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 보시는 게, 자, 짝꿍네임 패턴은, 자, 지금 원 패턴 찍었습니다. 원 패턴 찍었고, 다음, 네, 갈 때, 네,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 어깨가 더 높다. 이 부분이 바로 짝꿍대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 패턴인데, 마지막 패턴은 이제 골파이 패턴입니다. 골파이 패턴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그 코로나 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바로 골짜기 패턴인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일단은 월봉상으로만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두 번째 패턴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네, 상승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빠집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빠졌죠. 거래량, 굉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빠지고, 골파 패턴이면 골파기를 나온 자리에서 이걸로 회복해 주면 바로 이게 골파의 패턴이 되는 거죠. 이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오면, 이 급락이 나온 자리에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는 매수 급소가 됩니다. 바로 요 자리가, 여기서도 삼성전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 가는 중에 올라가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급락이 나왔고 바로 여기를 회복하면 여기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월봉상으로 해서 굉장히 천천히 나온 거고요. 사실 이때가 코로나 때가 제대로 한 달 급락이 나오고 금방 회복하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보시면 결국에 이게 짝꿍댕이 패턴이었구나. 네, 오른쪽이 더 높죠. 네, 월봉상으로 봐도 이게 짝꿍댕이 패턴이었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는 여기서도 지금 짝꿍댕이는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목적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일단은 몸 푸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한번 초보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준비해서 두 번째 캔들 모양 실전 같이 공부하면서 실전 사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